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철든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세상 물정을 알면 철이 드는 걸까요? 그럼 세상 물정이란 또 뭘까요? 적당히 타협하고 낭만 운운하면서 속으로는 이해득실도 따져보는 이런 음성 다중 상태, 이걸 어른들은 철들었다고 하는 걸까요? 저는 현실을 직시하는 상태, 그런 자세가 철들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행동하느냐는 차후의 문제죠. 관상이나 기만에 휘둘리지 않고 본질을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어른이고 철드는 겁니다. 오늘은 탄력적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최근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라디오 전영권의 30분 책 읽기. 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전영권의 30분 책 읽기에서 로맨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로맨스 푸어 이혜린 작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가 괜찮았나요? 아, 네. 아주 핵심을 짚으셨어요. 로맨스. 맞아요. 이거 우리 로맨스가 필요해요. 필요하죠. 네. 연애하세요? 못하고 있으니까 썼겠죠? 아, 어떡해. 연애해야 돼요. 저는 연애지상주의자이기도 해서. 아, 그러세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연애 시작하면 주변에 연락 안 하는. 아, 그런 분들 정말 싫은데. 있어요. 저 네. 같은 사람이요. 일단 연애 시작하면 별로 주변에 연락 안 해. 거기에만 올인하시는 이제 스타일이시군요. 가야 될 때야 가겠지만 네. 대체적으로 네. 연애에 몰두하고 있는. 아, 물론 20살 때 얘기해요. 아, 그죠. 요즘에도 그러면 큰일이죠. 요즘에는 그러면 쫓겨나지 않을까요? 근데 아무튼 옛날에는 그랬는데 로맨스 푸어. 근데 로맨스까지는 괜찮았는데 푸어 하니까 갑자기 서늘해졌어요. 그렇죠. 요즘 로맨스가 예. 서늘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뭐라 그럴까요? 뭐 몇 포 세대 거기에 오호. 속하십니까? 저는 살짝 비켜놨지만 네. 거의 뭐 비슷하게 아직? 네. 다 많이 발을 포기했죠. 못 뺀? 그렇죠. 출산 포기했고 결혼 포기했고 뭐 그 정도까지는 포기한 상태니까요. 그래서 직장은 있잖아요. 직장 가까스로 있죠. 자, 우리 이혜린 작가를 제가 이제 이 책 날개에 있는 프로필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혜린, 성균관대학교에서 영어 영문학을 전공하고 2005년부터 연예부 기자로 근무하고 있다. 2009년 소설 첫날 밤엔 리허설이 없다로 데뷔한 뒤 열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와 에세이 내일 모레 설은 드라마는 없다를 통해 장르 불문하고 또래 여성들의 다양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자 했다. 로맨스 푸어는 30대 여성이 부와 안락함이라는 현실 앞에 사랑과 가치관을 얼마나 타협할 수 있는지 스스로를 시험하는 마음으로 썼다. 전작들이 20대 여성들의 일과 싱글 라이프에 대한 신랄한 보고서였다면 이번 소설은 삶의 기로에 선 30대 여성의 사랑과 일, 그리고 결혼에 대한 흔들리는 가치관을 짚어보고자 쓴 작품이다. 어마어마해요. 너무 거창했죠? 어마어마해. 네. 본인이 쓰신 거 아닙니까, 이거? 살짝. 아, 근데 저는 이 로맨스 푸어 그러면서 이제 지금 뭐 몇 포 세대를 말씀을 드렸듯이 정말로 사랑은 나머지 것들과 뭐
야, 연애할 겨를이 어딨어라고 하는 네. 그런 것들과 상관이 없는 건데. 없어야 되지만. 예. 사랑은 네. 바탕인 거고, 모든 것과 상관없이 연애는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근데 그게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 연애는 하는데, 네. 그 연애가 결혼으로 이어지기가 예. 쉽지 않은 케이스를 많이 봤어요. 너무 사랑까지는 하죠. 하는데, 예, 예. 그거를 내 삶으로 끌어들이기가 이제 많이 이렇게 어려운 상태? 왜 많이 그래요? 봤죠. 저 남자를 사랑해, 저 여자를 사랑해. 하지만 빚이 같이 와. 예. 하루 생활비 얼마가 오는 상황을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그거보다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사랑하지 않지만 그런 조건을 따라서 선택하는 경우를 제 주위에서도 꽤 많이 봤고요. 그리고 아래로 갈수록 제 후배들 같은 경우는 그게 뭐 어때서 인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게 그래서 뭐 어때서? 네. 아니 꼭 사랑을 선택해야 되나? 사랑은 어차피 변하는 거잖아요. 조건은 변하지 않는 거죠. 이런 말을 하면 저도 할 말이 없더라고요. 사랑은 변하는데 조건은 변하지 않는다. 사실 조건도 변할 수 있잖아요. 뭐 망할 수도 있고. 네. 그런데 이제 그들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의 조건이 더 절박하게 느껴지는 거죠. 또 이게 사랑은 사실은 이제 물론 재산도 잘 지켜야 증식이 가능한 거지만 사랑도 지켜서 증식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혼자 무한 증식하지는 않으니까 서로 노력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사랑을 지켜내야 한다는 것 자체도 사실 되게 냉소를 많이 하게 되죠. 이렇게 공식에 맞춰서 썸을 타다가 뭐 이러이런 진도를 빼고 이렇게 연애를 하다가 또 서로 지겨워지는 헤어지는 이런 연애가 계속 되다 보니까 사실 사랑은 좀 되게 그게 귀신 같은 존재죠. 모두가 얘기를 하지만 본 적은 없는. 멋진 정의예요. 네, 그렇게 존재가 된 것 같아요. 그 저하고는 이제 세대가 좀 다르니까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저도 뭐 제 세대를 대표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 저만 해도 뭐 사랑 잘 모르겠거든요. 그게 정말 아니 연애는 했을 거 아니에요. 연애 감정과 또 사랑은 다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걸 또 이렇게 분리해서 보나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너무 나쁜 사람이 되나요? 아니요, 나쁜 게 아니라 시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연애 시작이 좀 더 쉬워지고 좀 더 이렇게 뭐 요 정도면 뭐 연애하는 한번 해볼 수 있지. 로 해서 시작되는 관계가 많아진다 보니까 그걸 흔히 말하는 썸 아니에요, 그게? 썸에서 이제 교제로 넘어가는 과정이 예전에는 꼭 사랑이었다면 요즘에는 호기심 혹은 뭐 그냥 뭐 기회가 되니까 혹은 뭐 한번 쟤를 어떻게 한번 만나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더 앞서는 거지. 꼭 사귄다는 게 곧 사랑한다의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집에 있느니 얘랑 영화 보러 간다? 그쵸. 서로 뭐 솔로니까 뭐 만나볼 수 있는 거고. 사랑하진 않지만. 뭐 그러다 뭐 매력을 느끼면? 네, 그래서 잘 연결되면 좋지만. 연애가 되는 거기도 하고. 요즘은 꼭 둘이 사귄 데가 둘이 서로 사랑한 데는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쇼킹해요. 제가 보기에는 좀 그런 것 같았어요. 후배들도 그렇고, 제 주위도 그렇고, 네. 그럼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다가 되나요? 뭐, 너무 자주 그만두진 않겠지만,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반드시 결혼할 사람, 내 평생을 같이 할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1980년 2월 10일 날 생애 첫 미팅을 했어요. 아직 기억하시나요? 네. 서대문에 있는 성지다방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는 다 다방이었어요. 그때는 뭘로 그러면 서로의 호감을 확인하신 거예요? 그 흔히 말하는 청춘 영화에 나오는 소지품을 꺼내놓는다든지. 진짜요? 그럼요. 네. 그때만 해도 그게 얼마나 신선한 거였는데. 그래서 잘 되셨어요? 뭐 잘 됐겠어요? 안 됐지. 근데 아무튼 그때는 내가 얘랑 결혼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진짜로. 미팅인데요? 네. 요즘에는 그랬었어요, 정말. 미팅 나와서 결혼 얘기를 꺼내시면
그럼 바보, 내가 봐도 그쵸. 바보다, 그거.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 되고요. 네. 한 6개월, 1년 사귀어도 네. 그게 꼭 결혼과 연결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저는 두 가지로 지금 봐요. 이 제목을, 로맨스포라는 네. 거를. 여러 가지 조건들. 연애조차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달픈 청춘들. 네. 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우리 예린 작가가 얘기한 것처럼, 조금 마음이 이렇게 사랑으로 옮아가지 잘 않는. 그래서 사랑 자체가 좀 가난한 거야. 사랑의 저장고들이 다 비어있는. 그쵸. 가난한 거예요. 사랑에 있어서 가난한 사람들. 그쵸. 아니면 예. 그 사랑을 택했다면 예, 예. 가난할 각오를 해야 되는. 아, 뭐야. 왜 말을 비틀어요? 난 그게 아닌데. 제가 생각한 로맨스 푸어는 그러니까 하우스 푸어가 예. 집을 사놓고 그 집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가난한 죽어나는 사람, 거죠. 네, 예. 그 예, 빚을 예. 갚느라 예. 로맨스 푸어도 로맨스를 택할 수는 있어요. 음. 하지만 그 대가로 따라오는 수많은 이제 가난, 뭐 여러 가지 다툼 이런 걸 이제 겪어내야 하는 사람들을 저는 이제 뜻해보고 싶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 물정 모르는 낭만을 얘기했나 봐요. 아이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네. 저는 아들만 둘인데 이제 애들이 어쨌든 여자친구들도 있고 하니까 네.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존중하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너네들이 너네 스타일에 맞춰서 사귀는 거는 좋은데 네. 가볍건 심각하건 간에 존중해라. 그렇죠. 네,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다. 상대를 존중하는 건 중요하다. 네. 내일 헤어지더라도 헤어질 때 잘 헤어져라. 특히나 이제 여자들한테 더 해당될 수도 있는데 제가 보는 건 우리 사회는 사랑의 기술보다 이별의 기술이 더 부족해요. 그렇죠. 이별의 기술들이 없어서 불필요한 감정까지 드러내고 이별을 하는 바람에 폭력 사태가 이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상대한테 안 줘도 상대를 안락사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고통스럽게 죽였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별의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그렇죠.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약간 이기적인 것도 있어요. 스스로 인격이 좀 성숙해야 가능해지는 것 같아요. 좀 그 부분을 뭐 저도 저야 뭐 이제 연애한다는 말은 좀 우습지만 우리 모두가 이별의 기술을 조금 더 가져야 되지 않나. 배려. 그렇죠. 예, 그만두더라도 정말 진절머리가 나서 네. 그만두는 게 아니라면 대부분은 내가 다른 사람이 생겼거나 마음이 변했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저 사람이 이런 점이 싫었는데 이제 정말 못 참겠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렇더라도 정말 상대가 뭐 데이트 폭력이 심하고 이래서 못 만날 지경이 아닌 다음에는 헤어지는 기술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또 제 나이 때문일 수 있겠지만 예, 예. 제가 봤을 때 제 주위에 가장 예, 큰 예. 이별 원인이 결혼을 준비하면서더라고요. 차라리 바람을 펴서 지루해서 뭐 이런 이별은 차라리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결혼을 준비하면서 네 가족, 내 가족을 오픈하고 네 재산, 내 재산을 오픈하고 같이 미래를 이렇게 설계해가는 과정에서 틀어지는 경우가 제가 봤을 땐 최악의 이별이 아니었나. 그건 진짜 심각하다. 근데 굉장히 많은 비중이 많아요, 그게?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를 제가 많이 봤죠. 주변에서도 그렇게 아무래도 연애할 때는 미처 모르잖아요. 이 남자가 얼마를 갖고 있는지, 이 여자의 돈 씀씀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대충 눈치는 채겠지만 정확하게는 모르거든요. 그렇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 친구의 어머니가 어떤 스타일인지, 그건 이 친구 더더군다나. 집에 빚이 있는지 없는지를 네, 네. 물론 대충 뭐 눈치는 채겠지만 자세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관계가 깊어졌다가 이제 결혼을 준비하면서 이제 뭐 이 책과 비슷한 그런 고민, 결정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내 가치관. 나는 과연 저 남자를 사랑하지만 그 남자의 엄마, 그 남자의 재산, 그 남자의 사회적 그 지위까지 내가 다 사랑할 수 있을까를 다시 한번 자문을 하는 것 같고 남자분들도 내가 더 부잣집 여자랑 결혼하면 더 쉽게 집을 장만할 수 있고 뭐
얼마를 해오는 여자분을 만나면 내가 더 쉽게 정착할 수 있는데. 그렇죠. 네. 그런데 내가 지금 이 여자가 단지 이뻐서 네. 마음에 들어서 선택을 하는 게 과연 내 미래에 좋은 건가 이런 거를 다시 생각하는 경우를 저는 좀 많이 봤거든요. 그럼 나는 좀 덜 떨어진 아버지인가 봐요. 그렇게 못하게 하니까. 결혼 정년기에는 그렇게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그렇게 자문하는 시간은 오는 것 같아요. 제 아들이 27이에요. 뭐 아직. 3년이면은 결혼해야죠. 아니에요. 요즘에는 30에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죠. 난 그것들을 빨리 보내버리고 싶어요. 요즘엔 보내도 보내는 게 아니거든요. 보내도 자꾸 돌아와서 뭐 도와달라 그러고. 걔네를 보내고. 애 봐달라 그러고. 어지간하면 못 올 만한 거리로 튈 거예요. 진짜로. 따라갈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섬에서 1년 살자. 뭐 이런 걸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정리가 되면 간단한 가재도구만 들고 섬에 가서 4계절을 딱 살고 나오자. 쟤네들이 우리를 못 찾아올 만한 데로 튀자. 뭐 이런 걸. 성공하시기를. 성공해야 되는데. 네. 근데 아이들한테는 진짜 그런 얘기를 해요. 잘 생각해라. 네. 네가 아무리 꼼수를 펴도 네 나름의 머리를 굴리고 해도 대단한 부잣집 여자랑 결혼해서 편하게 살 생각하는 건 그냥 우스갯소리지. 그러기 전에 네가 그럴 만한 매력이 다 갖춰져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봐라. 아빠가 봐선 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해요. 근데 저는 되게 너무 냉소적인 건지 모르겠지만 제 친구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사랑하는 남자랑 살아도 힘들어. 그렇다면은 그냥 덜 사랑해도 뭐 조금 덜 힘든 남자랑 사는 게 더 낫지 않겠어? 라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자분들도 우리가 흔히 뭐 얘기하죠. 전셋값 뭐 2, 3억을 시작하고 뭐 요렇게 해서 요렇게 준비해서 요렇게 가야지. 그걸로 무시할 수가 없다는 게 3년차 결혼 5년차가 되면 요렇게 시작한 친구와 요렇게 시작한 친구가 3년 후 5년 후가 거리가 더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영원히 초월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혼할 당시에 좀 더 미래를 보고 선택을 하려면 조건을 무시할 수는 없다. 오히려 남자분들이 더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걸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 세대의 잘못일 수도 있어요. 우리 세대 때는 어쨌건 결혼 이렇게 하면서 청약 예금이라는 거를 들고 재형저축이라는 걸 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아파트 당첨이 되면 융자 끼고 사서 또 갚고 해서 또 그동안에 또 아파트가 막 뛰던 시절이었으니까 그쵸. 저는 결혼할 때 전 재산이 300만 원이었어요. 전 재산이. 근데 어쨌든 직장 생활을 28년간 하면서 별 무리 없이 살아요. 부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뭐 빈민도 아닌 그냥 그저 그런 그냥 뭐 흔히 말하는 이렇게 아파트에 살고 뭐 이렇게 그냥 그런 집인데 내 입장에서는 뭐 난 완전 부자 된 거예요. 대성공한 케이스 진짜 옛날 생각하면 우리 세대가 보기에 굉장히 운이 좋은 세대. 네, 우리 때가 모든 것이 이렇게 팽창하고 있을 때니까. 근데 이제 우리 세대들의 잘못된 게 자기의 그런 경험이나 이런 거를 상대방한테 강요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건데 지금 젊은이들은 300만 원 갖고 결혼해서 나처럼 못 살아요. 사회가 그걸 받아주질 않아. 그럼요. 그리고 사랑이 지속되기가 쉽지 않겠죠. 돈 없고 싸우면 그 부부 금슬도 엉망돼요. 그러니까요. 솔직히 사실이에요. 그건. 그래서 저도 그게 과연 사랑을 택하는 걸까? 그게 과연? 이런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슬픔을. 그러니까 그렇다고 돈을 벌기도 어렵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주인공처럼 양쪽을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판타지인 거죠. 실은 선택지가 없어요. 네. 저도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이렇게 물질이냐 사랑이냐 이렇게 얘기할 때 넌 굉장히 매력적인가 보다. 그 두 가지를 양손에 쥐고 고민할 정도면 넌 정말 대단한 여자야. 그렇죠. 네. 약간의 빈정거림일 수도 있지만 뭐 실제로. 실은 그냥 최악과 차악 중에 고르는 거죠. 우리의 선택지는 보통. 누가 저 세대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제가 대표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 어쨌든 너무 슬프고, 그 또래들의 통용되는 언어일 거란 생각이 들어요.
혼자만 우리 이혜린 작가만 와서 독특한 발언을 한다기보단 통용되는 언어들. 네. 그렇죠. 암만 해도. 뭐 예. 사실 이제 결혼한 친구들 만나면 예, 예. 이렇게 즐겁게 헤어진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차라리 싱글들이 그냥 신나게 그 아이돌 봤어? 뭐 어제 드라마 봤어? 뭐 차라리 이런데 결혼한 친구들과는 이제 뭐 조건을 선택했든 사랑을 선택했든 뭘로 선택했든 여러 친구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결론은 살기 힘들다 이러고 헤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중에 절반은 자기 욕심 아닐까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세대가 되게 공부 열심히 하면 뭐 엄마 아빠가 가르쳐주는 대로 열심히 따라가면 사회가 시키는 대로 학점 잘 따고 취업 잘하면 되게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되게 기대치가 높이 설정된 상태로 큰 세대예요. 그래서 막상 커봤는데 가진 게 없고 이제 남자친구 여자친구의 사정도 비슷하고 되게 이렇게 현실에 벽에 탁 부딪히는 게 되게 그 절망의 강도가 되게 센 세대가 아닌가 싶어요. 저도 사실 어렸을 때는 제 월급이 이럴 거라고는 혹은 뭐 제가 지금까지도 뭐 이런 차를 못 몰게 될 거라고는 생각 못 했거든요. 다 외제차 몰고 막 되게 성공할 줄 알았지. 어려운 얘기죠. 그죠? 네. 근데 뭐랄까요. 로맨스만큼은 푸어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로맨스가 있든 없든 간에 푸어가 따라오는 거죠. 미워. 다 우리 잘못이기도 하고 정치권의 잘못이기도 해요. 사실은 우리 때는 사는 것 자체가 풍요롭지 못하고 내남 없이 다 못 사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형편이 나아져도 만족감도 있고 성취감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 세대 우리 집 아이들만 해도 얘네들은 태어나서 세상을 자각할 때 이미 집에 다 화장실이 2개 있는 집에 승용차가 있었어요. 그렇게 큰 친구들이 많겠죠. 네. 그러니까 얘네들은 심지어는 얘네들이 어디 유치원이나 어디 학교 초등학교 때 캠프를 가면 큰 놈은 4일인가 5일을 화장실을 안 가고 얼굴이 노랗게 돼갖고 집에 왔을 때도 있었어요. 그렇게 컸죠. 좌변기가 없대. 못하죠. 그럼. 네, 거기에. 네. 그래서 난 그때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이럴 수 있구나 사람이 이렇게 자랐으니까 이럴 수 있다. 이게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이라는 게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 거는 굉장히 논란적이었는데 그렇게 조금 업그레이드된 데서부터 시작한 세대들은 아무래도 좀 또 다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을 오면서 그 부산에서 자랐는데 이제 서울에서 제가 이제 혼자 살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수습 기자 생활을 하면서 제 월급으로 이제 제가 월세를 내고 살아야 되는 이제 생활을 시작을 한 거죠. 물론 이제 가끔 이렇게 돈이 모자라면 엄마한테 달라고 한 적도 있지만 제 월급으로 제가 이제 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때 깨달은 거죠. 나 되게 풍족하게 자란 거였구나. 저는 절대 제가 부잣집 딸도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자랐는데 정작 제 월급으로 제가 먹고 살려니 이거 집에 막 바퀴벌레 계속 나오고. 바퀴벌레 나왔어요. 그리고 막 월세 생각만 하면 막 정말 모골이 송연해지고 그런 생활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부딪히는 게 결혼을 준비하면서 나는 엄마 아빠만큼 못 살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나 잘못했구나. 난 아이들한테 그 말을 했어요. 니네가 지금 노력을 안 하는 것도 있고 반반인데 원인은 반반이지만 너희는 지금 아빠가 사는 만큼 살기 힘들다. 힘들죠. 그런 얘기 했어요. 솔직히. 근데 그게 과연 노력을 안 해서일까요? 반반. 사회적으로도 안 되는 게 있고 또 녀석들이 공부를 좀 덜 한 것도 있어요.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돼. 애들이 공부를 안 해 이상하게. 공부를 더 한다고 뭐 더 많이 풍족할까요? 기회는 조금 더 나아져요. 기회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상하다. 그럴 텐데 대체적으로 취직을 한다면 아무래도 좀 연봉이 나은 대로 가게 되고 조금 더 받고 여가도 조금 더 즐길 수 있기는 해요. 조건이 조금 나아지니까. 다는 아니지만. 그죠? 네, 그렇죠. 책 얘기하러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오늘 이 첫 시간에는 전반적인
로맨스 푸어라는 말 하나 가지고 이거 3박 4일 해도 사실은 모자라요. 그죠?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책 내용, 드디어 좀비들이 나타나는 네.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혜린 작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이 연애지상주의자입니다. 연애만 한다는 게 아니라 연애의 달콤함을 최고로 여긴다는 말이죠. 설렘과 두려움, 짜릿함과 충만함, 이런 감정들은 아무 때나 솟아나는 게 아니거든요. 전신의 감각세포가 다 열린 상태로 지내는 셈입니다. 행복하죠. 사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보다 배려가 한 수 위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끓어오르는 사랑의 감정보다 측은지심, 상대를 애틋하게 바라보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늙은 건가요? 아니면 철들은 건가요? 답은 없습니다. 사랑도 때론 부담스러울 때가 있는 거고 영원할 것만 같았던 사랑도 변하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의 전부를 거는 기간이 있긴 있습니다. 청춘 시절인 사람이 대다수겠지만 뒤늦게 불타오르는 사랑 때문에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 일 같아도 진정 중요한 것은 내 자신 아니겠습니까? 대상을 앞에 두면 그 대상들의 이 장단점이 보이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흔들리니까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선택에 앞서서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오래도록 변치 않을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꼰대짓 내지는 훈장질이 되는 건 아닌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만 모든 것에 우선해서 자신의 내면을 파악해야 한다는 원칙은 양보하지 못하겠습니다. 진정 내 욕망인지 타인에 의해서 이 투사된 욕망인지를 구분을 해내야 올바른 선택이 가능할 거니까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라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후회를 반복하면서 살지만 조금씩 그 크기가 줄어들기는 합니다. 이제야 뭐 서서히 철이 들어가는 것도 같고요. 낭만지상주의 방송, 지식보다 지혜를 탐구하는 방송,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였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